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매운맛 버전의 염세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염세주의 이야기를 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순한 맛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읽을 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몰고 왔었던 그런 책이고요. 교육 쪽에서 크게 유행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책은 지침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지침서는 나침반 같은 책을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침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젊은이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래라 이래라 이러는 책 저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지침서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은 진짜로 저에게는 나침반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이 몰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약간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교육 쪽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 저는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제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팬으로서 좀 왜곡돼가지고 이용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최고의 단어가 영어 몰입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거기에 몰입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 영어만, 영어로 수업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속상했었는데, 그 영어 몰입 교육과 같은 그 단어가 지금은 완전히 쑥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몰입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말로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제는 finding flow예요. 자, 그래서 몰입은 원래 영어 단어로 flow라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사실 집중과는 다른 말인데 마치 뭔가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들을 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집중은 포커스 온이죠. 뭔가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로 이렇게 내 정신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몰입, 플로우는 흐름입니다. 흐름. 플로우는 흐르는 거죠. 그 흐름에 그냥 나를 내던져서 맡겨버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에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린 게 바로 플로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작업이나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거라고 더 넓은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과정에 들어가면 사실 제 해석이지만 물아일체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몰아의 경지가 바로 플로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몰아라면 나 자신을 사실은 버린 거예요. 자의식을 살짝 잃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몰입했기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그것에 들어가 버린, 그래서 물아일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플로우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으면 좀 좋을까 싶은데 사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런 예를 들으면 별로 적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연애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연애의 절정 시기에 가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치 나의 영혼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시공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네,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사실은 몰입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의식이 사라질 정도로 뭔가와 일체감을 느끼는 현상, 이것이 몰입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받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그 칭찬이요, 수업하고 났는데 애들이 뭐야 벌써 끝났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나와의 수업에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그래서 어떤 몰입감을 느낄 때 우리가 시간을 있거든요. 요런 순간, 요런 게 좀 몰입과 비슷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몰입이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특히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걸 하다가 보면 막 이 과업을 달성하다 보면 너무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몰입의 경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부는 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몰입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몰입은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몰입의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아이 칙센트미아이는 이 몰입을 어떤 수단적인 게 아니라 행복한 삶, 그리고 충만한 삶,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카르페 디엠, 순간을 즐겨라 라는 거에 최고 경지가 바로 플로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몰입을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몰입을 경험을 했느냐 아니냐,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게 미아이 칙센트미아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 뭔가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치 있는 일에 푹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건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몰입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몰입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방법이고 저의 생각인데, 저는 유체이탈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거나 할 때 약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유체이탈을 해서 저 스스로를 봅니다. 아, 지금 어떤 상태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를 가끔 따로 보거든요. 유체이탈 방법이에요. 이랬을 때 내가 얼마만큼 몰입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는 보통 이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메타인지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약간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제가 말하는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 빠져들어 있는지를 잠시 멈춰서 평가를 해보세요. 메타인지를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몰입도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몰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메타인지를 시작하는 순간 몰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 책을 보면 이 몰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과업도 역시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데 과업이 너무 낮다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고 몰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어지는 과업도 그에 맞춰서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데이터들이 제시가 돼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가 몰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몰입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유체이탈을 해서 봤을 때 제 경험상 제가 뭔가에 몰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순간 제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누가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그것에 뭔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몰입과 관련한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문학 작품 중에서 그 몰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한 부분을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몰입의 즐거움은
사실 제가 몰입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보다 이 사람의 그 철학의 선생님이 제가 굉장히 감화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더 찍을 생각입니다. 그때 몰입의 즐거움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읽을 책은 요 책인데요. 누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요 상황에서 저에게 당신의 인생책, 최고의 인생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인생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지만 가장 지금 현재의 인생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의 인생책 1호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 영상 찍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책이기는 한데요. 이 책 안의 내용 중에서 정말 몰입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몰입의 최고 경지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는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도 공부를 하다가 고려대학교 서경준 교수님의 강의 일부를 듣다가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알 칙센트 이야기를 했지만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이야기를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게 몰입이구나 라고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나 까레니나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지주 레빈이 농부들과 함께 풀베기를 하면서 겪는 몰입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처음 한 줄을 다 베어냈다. 이 긴 줄이 레빈에게는 유난히 힘들게 느껴졌다. 한 줄을 다 벤 후 어깨에 낫을 둘러맨 치트는 자신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느릿느릿 되돌아갔고 레빈도 자기가 벤 줄을 따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비록 땀이 레빈의 얼굴을 타고 비오듯 흘러내려 코 아래로 똑똑 방울져 떨어지고 등에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온통 축축했지만 그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는 특히 이제 자기도 이런 일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기뻤다. 다만 그가 벤 줄이 깔끔하지 않은 것이 그의 만족에 흠집을 냈다. 앞으로 팔을 덜 휘두르고 몸 전체를 더 많이 흔들어야겠어. 그는 화살처럼 똑바르게 벤 치트의 줄과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게 벤 자기의 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레빈도 눈치를 챘다시피 치트가 첫 줄을 유난히 빠르게 벤 것은 주인을 시험해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줄도 길어진 것이다. 다음 줄부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레빈은 농부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는 농부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최대한 잘해보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낫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앞쪽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치트의 고든 뒷모습, 풀을 베고 난 자리의 반달형 모양, 자기의 낫 주위에서 물결처럼 천천히 기울어지는 풀과 꽃송이, 휴식의 시작을 알리는 줄의 끝자락을 보았다. 일을 하던 도중 그는 불현듯 땀이 송글송글 솟은 뜨뜻한 어깨 언저리에 산뜻하고 서늘한 감촉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몰랐다. 그는 낫을 가는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다. 낮고 무직한 구름이 몰려들며 굵직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농부들은 카프탄을 벗어놓은 곳으로 가서 그것을 몸에 걸쳤다. 그러나 다른 농부들은 레빈과 똑같이 기분 좋은 상쾌함에 즐거워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은 한 줄씩 차례차례 베어갔다. 그들은 긴 줄과 짧은 줄을 누비고 다녔다. 그 속에는 좋은 풀도 있고 나쁜 풀도 있었다. 레빈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금이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그의 일에서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안겨주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창 일을 하는 동안 그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맣게 잊게 되고 갑자기 일이 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바로 그 순간에는 그가 벤 줄이 치트가 벤 줄처럼 고르고 훌륭해졌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내고 더 잘 해내려고 애쓰는 순간 그는 노동의 힘겨움을 고스란히 느꼈고 줄도 삐뚤삐뚤해지고 말았다. 한 줄을 더 베고 난 후 그는 다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치트가 일손을 멈추더니 노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나직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해를 쳐다보았다. 저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걸까? 레비는 농부들이 이미 4시간이나 쉬지 않고 풀을 벤 데다 어느덧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했다. 레빈이 풀베기를 하면서 몰입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레빈은 그들 사이에서 풀을 베어나갔다. 가장 무더운 때였지만 그에게는 풀베기가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온몸을 적신 땀이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등과 머리와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에 내리쬐는 태양은 노동의 단단함과 끈기를 북돋아 주었다. 무의식의 순간이 점점 더 빈번하게 찾아들었고 그럴 때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낫이 저절로 풀을 뱄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더욱 행복한 순간은 노인이 냇가로 내려가 축축하고 도톰한 풀로 낫을 닦고 나를 맑은 냇물에 씻은 후 숫돌 상자로 물을 떠 레빈에게 대접했을 때였다. 자, 나의 크바스를 드셔보시지요. 어때요? 훌륭하죠? 그는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사실 레빈은 이런 음료, 즉 풀잎이 동동 떠있고 양철통에 녹냄새가 나는 이런 미지근한 물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다. 그 후에는 곧 한 손에 낫을 든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행복한 산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그는 흐르는 땀을 닦을 수 있었고 가슴 가득히 공기를 들이마실 수도 있었으며 풀베는 일꾼들의 긴 행렬이나 주변의 숲과 들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레빈은 풀을 베면 벨수록 망각의 순간을 더욱더 자주 느끼게 되었다. 그럴 때는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한 그의 몸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그의 몸을 움직였으며 그가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시원스럽게 진행되었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레빈이 풀을 베면서 느끼는 몰입의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시원스럽게 진행되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읽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몰입의 순간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